기아의 주가가 참 잘 가고 있습니다. 요거 제일 빠른 그 스틱으로 할 때 제일 빨리 가려면 몇 단이죠? 한 6단인가요? 고단으로 올라가야죠. 네. 고단? 가장 높은 단으로 올라가야죠. 아, 그렇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1단, 2단, 3단, 4단 수동, 네. 수동으로 운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근데 단기 속도를 올리려면 또 다운시프트를 해야 속도를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 좀 하시는군요. 이건 다 아는 그건 거죠? 다 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자, 기아의 주가 오늘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뭐 98,9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변영일 교수님, 네네. 요즘 기아가 주가가 참 잘 나가는데 가장 주요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 부분이 뭐 오토론에 대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판매 대수가 좀 증가될 수 있다. 네. 뭐 단순 기대치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엔저 현상 지속에 따른 이 경쟁력이 판가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부진했는데 이 부분이 엔고 현상으로 좀 지속됨에 따라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판가 경쟁력들이 좀 더 완화됐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좀 수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3분기 실적이 현대차 그룹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 사실상 이 상승 여력이 좀 굉장히 상승 탄력도 좀 떨어졌던 반면이 오히려 이 수급에 대한 어떤 개선세로 힘입어서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좀 돌입을 좀 하게 됐는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전기차 향에 대한 어떤 이 유럽 수요 감소 둔화 우려감들 이 부분이 사실 완성차 업계의 투자 심리를 좀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저는 내년도치에 대한 북미양 시장에 대한 견고한 흐름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뭐 전기차를 좀 제외한다면 판매량들이 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기아가 올해 주가가 40% 넘게 올랐습니다. 뭐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 주가의 상승의 배경은 앞서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 혹시 없을까요, 김대중 교수님?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자동차를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저도 기아차를 타긴 하는데요. 아, 기아 네, 타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 물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금리 인하 뭐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이거 외에 얼마 전에 이제 수출탑 그 시상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현대하고 기아가 거의 동등한 수출을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 2위 국내에서 타이틀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 1월에 새로 출시되는 현기차의 모델이 한 7종 됩니다. 되게 대부분 많네요. 기아에서 나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올해 뭐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네. 전기차에서 현대보다는 기아의 EV 시리즈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레이하고 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아에서 판매하고 생산하는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각이 되는 가운데에서의 기아 주가가 현대차 주가보다 좀 더 가능성을 두고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금리 이외의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이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요? 현대차가 지금 기아보다 못 가는 이유는 어. 산타페 때문입니다. 산타페 왜요? 새로 나온 산타페가 너무 안 팔려요. 왜 우리가 안 이제 팔릴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볼륨 모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세단에서는 그랜저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는 우리가 SUV에서는 산타페와 소렌토가 그런 모델이 될 건데 지금 어찌 보면은 산타페와 소렌토 관점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 어찌 보면 새로 디자인을 바꾸면서 지금 신차를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은 신차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못생겨서요. 아, 저는 그 산타페를 뭉툭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산타페 그 디자인이 네, 마음에 들으시다. 네, 요 근데 디자인. 대세는 별로 안 예쁘다라는 평가가 있나 봅니다. 네, 엄청나게 어찌 보면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 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기아가 디자인 기아라는 그런 타이틀을 아주 잘 실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기아차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에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차 효과가 기아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뭐 결함도 있고 뭐 디자인 문제도 있고 있는데 그 기아 같은 경우에 저는 내년에 좀 더 기대하고 있고 회복이 빠른 이유는 EV3와 EV4가 데뷔한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나오는 EV5는 우리나라 2025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차가 비교적 큰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는 우리나라에 LFP로 들여오지 않고 NCM 혹은 뭐 NCMA로 갈 거기 때문에 25년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요. 글로벌 출시와 더불어서 국내 출시를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게 EV3하고 EV4인데 네. 이게 디자인이 예쁘고를 떠나서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운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 전기차의 최대 논점이 뭡니까? 전기차 좋은 거 알겠는데 네. 충전소 부족하고 비싸.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금을 줬는데도 비싸다라고 그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중화 관점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엔트리급의 전기차를 대비시키려고 하는 그 기아차의 가격대가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대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 가격대도 낮은 이런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우리 시장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전기차의 어떤 이 부담감이 벗어나면서 판매량이 증가된다면 아마도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아는 상대적으로 대중화 모델로 들어오는데 현대차의 신차는 그 아이오닉 7이라고 해서 EV9과 대치되는 플래그십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이거 가격은 또 8, 9천만 원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뭐 가격 논란이 되고 있는 EV9의 신차가 나오는 현대차보다는 전기차 관점에서는 대중차로 선택한 기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의 올 한 해 주가 차트를 보면요. 1월부터 5월,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 중반까지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이 쭉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는 쭉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정말 3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일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다시금 4분기에 주가가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반등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 뭐 이런 건가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GM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지연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점. 물론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대규모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리한 투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좀 현실적으로 바뀐다라는 점. 그리고는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도 GM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제 목표치를 보면은 판매량은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잘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난 2, 3년 동안 자동차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그리고는 아직까지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여전히 재고를 좀 조절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할인 판매라는 단어를 최대한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역시도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관점 그리고는 할인 판매 없이 과연 이번 사이클을 넘길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업황은 아직까지 돌아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건 자동차가 평균 PR이 7배 정도에서 갑자기 올해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5배로 낮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증권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실적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진을 압박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판매량도 뭐 대량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역으로 여기서 다시 평균인 7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7배로 갈 수 있는 그 논리 구조는 뭐냐? 네. 자동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판매량이 줄지 않더라. 그렇죠. 전기차도- 내년에도 금리 인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어느 정도 잘 팔리더라라는 그런 논리만 살아날 수 있다면 오히려 이익이 떨어지는데 PR은 7배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안 떨어지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너무 좋았지만 실망시켰던 자동차가 내년에는 그 반대의 논리로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의외로 잘 팔고 의외로 실적도 잘 나오니까 PR을 원래 관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 구간에 있어서 기아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현재 기온은 한 2단 수준이다. 뭔가 이제 좀 더 오르겠다라는 이야기시겠죠. 김종효 고수, 형보다 나은 동생이다. 배정인 고수는 금리 인하 기대 속 자동차주 움푹 이어갈 것이다. 테이브 고수는 핵심은 영업이익이다. 시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전탑5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